자, 오늘 사용할 파일을 다운 받을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자, 오늘 쓸 영상 파일들을 여러가지 소스를 다운 받을게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일단 과자먹기 산책 1이라는 동영상 파일 어제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없으신 분들만 받아주시고,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할 때 처음에 필요한 게 뉴스 배경하고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요 두 개 영상이 있으면 되거든요. 딴 것도 다 불러오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두 개만 불러올게요. 좀 복잡하니까 다 한꺼번에 불러오실 분들은 불러오셔도 돼요. 자, 그 블루스크린 스튜디오라는 영상 한번 소스 모니터에 열어볼게요. 아이콘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영상 소스 모니터에 열어보시면은, 자, 이게 사람이 있고 뒤에 배경에 이제 파란색의 배경으로 깔려 있죠. 자, 요런 영상은 보통 이제 크로마키 작업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파란색을 나중에 영상에서 제거를 해서 여기 뒤에다가 뭐 다른 사진을 올려놓거나 다른 동영상을 올려놔서 다른 환경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합성을 해줄 때 사용하는 그런 촬영 기법이에요.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크로마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영상을 비디오 1번 트랙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지금 얘 아무 메시지도 안 뜨는데, 지금 이 동영상이 720-480 그리고 0.9라는 픽셀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시퀀스랑 아니구나, 죄송해요.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요걸 선택해놔서 안 떴는데, 지금 메시지 바꾸라는 거 뜨면은 그거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체인지 시퀀스 세팅.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영상 갖다 놔 주셨으면요, 왼쪽 밑에 우리 이펙트 창 들어갈게요. 이펙트 창. 자, 여기 폴더들 중에 우리는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는 예전에 사용을 해봤었어요. 영상과 영상의 전환 효과, 영상이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효과로 사용되는 그 영상의 전환 효과인 트랜지션 폴더에 있는 것들을 써봤는데, 오늘은 비디오 이펙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소스들을 사용을 해볼게요. 비디오 이펙트 폴더 딸깍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자, 이 크로마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효과는요, 키잉이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키잉이라는 폴더. 비디오 이펙트 폴더 안에 키잉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블루스크린 키, 크로마키, 컬러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효과들이 있죠. 자, 하나씩 사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블루스크린 키라는 효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어떤 이펙트 같은 거 쓸 때는 항상 여기다 이렇게 적어 드릴 거거든요. 네, 여기에 앞에 있는 폴더 이름, 뒤에는 효과 이름. 자, 그러니까 이제 블루스크린 키 찾기 힘들다, 그럼 위에다 검색창에다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다 뭐 블루 해가지고 써주시면은 해당하는 이름을 가진 효과들이만 모여서 나오게 돼요. 자, 블루스크린 키 효과를 요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영상에다가 그냥 던져 넣으시면 돼요. 우리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혹은 뒤에 영상과 영상의 경계면 붙어있는 그 부분에 적용했었는데, 이 이펙트는 그냥 이 영상 위에다 그냥 던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적용해주시면은 지금 이 영상의 배경 부분이 지금 색상이 빠져버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파란색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완전히 다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살짝 봤더니 약간 희끄무레한 색상이 남아있죠. 약간 희끄무레하게 색상이 살짝 남아있어요. 자, 요 이펙트의 이제 수치값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더 조절해서 정확하게 이제 바깥의 색상을 다 빼버릴 수 있도록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들어오시고, 자, 여기서 블루스크린 키 효과. 자, 우리 전에는 여기 비디오 이펙트 부분에서 모션, 그리고 오퍼시티, 그리고 타임 리매핑 요 세 가지 옵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이펙트를 적용해 주시면요, 제일 아래쪽에 추가가 돼요. 비디오 이펙트 칸 제일 아랫부분에 내가 적용한 효과. 자, 이 효과는 앞에 있는 FX라는 버튼을 눌러서 잠깐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적용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톡을 해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FX 버튼이 켜진 상태에서 스레이숄드라는 값을 쭉 낮춰주시면은, 자, 배경 부분에 희끄무레 했던 색상이 완전히 까맣게 변경이 되죠. 자, 배경 부분이 희끄무레하게 되어 있던 게 완벽하게 까맣게 변하고요. 자, 근데 얘가 까맣게 변한과 동시에 사람도 약간 반투명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컷 오프라는 값을 천천히 올려주시면은, 자, 사람의 색상이 좀 더 선명해지게 되죠. 사람의 옷 부분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색상이 좀 더 선명해지게 돼요. 파일 다운 다 담았네. 자, 제대로 적용됐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 트랙 위로 올려줄게요. 오디오도 한 트랙 밑으로 내려주고요. 비디오 한 트랙 위로 2번으로 옮기고 오디오도 2번으로 옮길게요. 비디오 2번에 오디오 2번에 한 트랙씩 이동할게요. 자,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왼쪽 제일 밑에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 뉴스 배경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비디오 1번에다가 갖다 놔줄게요. 뉴스 배경이라는 영상을 비디오 1번 트랙에다가 배치를 해줄게요. 자, 다시 이 블루 스크린 키 효과가 적용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배경 색깔이 빠져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블루 스크린 키라는 효과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스무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영상은요, 지금 요 부분, 이 사람의 형태라든지 요 주변에 여기 바닥에 테이블 부분, 요런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바깥 부분은 지금 투명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투명한 부분과 색상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으면은 색상이 채워져 있는 요런 영역을 알파 채널이라고 불러요. 색상이 채워져 있는, 뭔가 선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투명한 부분과 투명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통은 알파 채널이라고 불러요.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알파 채널에서 이런 테두리 부분의 색상이 가장 보정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영상 크로마키 작업을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머리 부분이라든지 여기 옷의 경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란 색상이 약간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약간,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내졌을 때 주변부가 날카롭게 변한 거를 약간 수정해주는 옵션이에요. 스무딩이라는 옵션. 로우 혹은 하이로 바꿔주시면은 이 경계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살짝 부드럽게 변경이 돼요. 자, 그리고 마스크 올리라는 기능은 지금 원래는 다른 기능을 쓰지만 지금은 이제 색상이 빠져나간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여기 투명해진 부분과 투명해지지 않은 부분, 요거 색상을 잘 비교하면서 작업하실 때 요 마스크 올리를 지금은 요거를 요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걸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는 별로 티가 안 났는데 요런 옷 부분에서 색상이 많이 투명하게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아예 하얀색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색상 부분이고, 지금 여기 옷 부분에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뿌옇게 투명하게 되어 있죠. 색상이 약간 회색 톤이죠. 자, 요걸 보고서 스레이숄드 값 그리고 컷오프 값을 잘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자, 되셨나요? 자, 근데 뭔가 보시면요, 테두리 부분이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뭔가 이제 붕 떠 있는 느낌이죠. 얘랑 뭔가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블루 스크린 키 효과 앞에 FX 버튼을 눌러서 잠깐 꺼두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블루 스크린 키 효과의 앞에 있는 FX 버튼을 눌러서 다시 꺼두시고, 잠깐 꺼두시고, 자, 요번에는 다시 왼쪽 밑에 이펙트 창 들어와서 블루 스크린 키 아래에 있는 칼라 키라는 효과를 적용해 줄게요. 칼라 키라는 효과 영상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칼라 키 효과 적용이 됐죠. 자, 칼라 키라는 효과 적용해 주면, 자, 키 칼라라는 옵션이 하나가 더 있고요. 뭐 조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체로 비슷한 옵션들이에요. 자, 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블루 스크린 키라는 효과는 항상 파란색일 때만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배경지 앞에서 촬영해야지만 그 배경을 지워버리고 합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나중에 이제 파란색 소품 같은 것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겠죠. 파란색 옷도 입을 수가 없고요. 특히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은 바지 다리 부분이 다 잘려 나가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초창기에 요 크로마키 작업을 할 때는 이 파란색 배경지 앞에서 촬영을 줄곧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색 소품들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상을 이제 다른 색상들, 뭐 예를 들어 파란색 소품이 필요하면은 다른 색 배경지를 놓고 촬영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블루 스크린 키 효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칼라 키 효과가 등장을 했어요. 색깔을 적용해 줄 수 있는 키 칼라라는 옵션이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키 칼라 옆에 있는 요 색상판, 요거 네모난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파란색을 지정해 줄 수 있지만, 눈으로 봐서 뭐가 이 색하고 이 색을 똑같이 맞춰주기 힘들죠.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을 맞춰주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클릭. 자, 클릭해 주시고 나서, 자, 처음에는 내가 지정한 요 파란색, 지금 현재 요 파란색과 100% 일치하는 파란색들만 제거가 되는데, 이 파란색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약간 얼룩덜룩한 모습들도 있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파란색이 좀 밝은 파란색, 본인 모니터에서 보시면 이쪽은 밝은 파란색, 사람의 주변이나 이런 뒷부분은 그림자가 살짝 졌는지 약간 어두운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도 여러 가지 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막 확대해서 보시면요, 얘 파란색이 다 일정한 게 아니라 얼룩덜룩해요. 이제 영상 촬영할 때 약간 노이즈 같은 것도 끼고 그래가지고 촬영 환경에 따라서 약간 얼룩덜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파란색의 범위를,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넓혀줘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요 정확하게 요 지점에 파란색만 제거가 됐다면 요 주변의 다른 파란색들도 같이 제거가 되라 라고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칼라 톨러런스라는 값을 쭉 올려주시면은 비슷한 다른 파란색들도 다 제거가 돼요. 자, 근데 이 칼라 톨러런스 값이 너무 높아지면은 엉뚱한 전혀 다른 색들도 다 똑같은 색이라고 인식을 해버려서 사람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변에 이제 파란색을 제외한 다른 사물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값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파란색이 사라지는 최소값으로. 본 주변부에 약간 색깔이 남아 있어도 괜찮고요. 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블루 스크린 키 효과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럽죠. 바깥쪽에 테두리 부분의 색상도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여기서 엣지 씬이라는 값을 완전 조금만 올려보세요. 이 값이 되게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씩 드래그를 해줘서 수치를 천천히 바꿀게요. 그냥 드래그 하시면 숫자가 확 바뀌니까 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치를 세밀하게. 이 엣지 씬이라는 값은 지금 바깥쪽, 그러니까 알파 영역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깎아내주는 기능이에요. 테두리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는 그러한 수치 값이요. 엣지 씬 값. 그래서 칼라 톨러런스 값과 엣지 씬 값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엣지 씬 값이 적용이 되면은 이런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는데요. 엣지 페더라는 값을 조금 올려서 주변부에 약간 부드러운 페더의 느낌을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부드러운 합성이 되겠죠. 엣지 페더 값.
자, 이거 그냥 써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칼라키 효과도 FX 버튼 눌러서 꺼버릴게요. 자, 지금 칼라키 효과 봤더니 얘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옷 주변부가 깨끗하게 되는 걸 위주로 작업을 했더니, 자, 머리 부분에 파란색이 아직 미처 안 빠져나간 부분들도 있고요. 파란색이 이렇게 묻어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톨러런스 값을 너무 많이 줬는지 이 테이블에 비춰진 파란색도 같이 빠져나갔어요. 테이블에 반사된 배경지의 색상이 이제 반사돼가지고 이 색상도 같이 뻥 뚫려버렸어요. 테이블 자체가 구멍이 났죠. 자, 그래서 칼라키가 블루스크린 키 다음으로 나왔는데, 얘도 좀 더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효과 크로마키 효과예요. 크로마키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크로마키 효과도 쭉 끌고 와서 이 동영상 레이어 위에다가, 동영상 클립 위에다가 던져 넣어주시고, 자, 값이 확 늘어났죠. 자, 얘도 사용 방법 마찬가지예요. 칼라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자, 제거해 주려는 지금 바탕의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색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색상들만 지금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시밀러리티, 아까처럼 칼라키 효과의 톨러런스 값처럼, 자, 파란색의 범위를 시밀러리티 값으로 쭉 올려주시고요. 자, 블렌드 값으로 외곽선 테두리 부분을 좀 다듬어 주시고, 자, 스레숄드 값과 컷오프 값까지 좀 더 조절을 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크로마키 작업을 하실 때는 아까 전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바탕에 파란색이 여러 가지 톤이 있다고 그랬죠. 밝은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중간 파란색. 그 파란색을 어떤 파란색으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결과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밝은 파란색을 잡았을 때, 어두운 파란색을 잡았을 때, 중간 파란색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색을 선택하실지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값들을 다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무딩 값 여기서 로우나 하이로 해서 주변부의 알파 채널 경계면의 모습을 약간 부드럽게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마스크 올리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크로마키 효과가 있구나 정도만 또 알아두시면 돼요. 크로마키 효과. 자, 왜냐면은 이제 이 프리미어가 CS5 버전 이상으로 넘어가면서요, 키잉 폴더 안에 제일 밑에 울트라 키라는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울트라 키. 키잉 폴더 안에 울트라 키라는 효과. 자, 이 효과 끌고 와서 동영상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영상에다 적용해 줄게요. 크로마키도 꺼버리시고, 자, 지금 요거 한 번씩 써보기만 한 거죠. 블루스크린 키, 컬러키, 크로마키 한 번씩 써보고 다 꺼놨어요. 그리고 나서 울트라 키 적용. 자, 그리고 다른 효과들과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스포이드, 색상 선택하는 부분에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바탕 부분에 파란색 클릭. 한 번만 해줘도 다른 이 세 가지 효과를 적용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한 번에 적용이 돼요. 배경 색상이. 이게 CS5 버전부터 추가가 됐어요. CS4나 그 이전 버전에서는 울트라키라는 효과가 없어요. 다른 효과들, 아까 했었던 칼라키나 크로마키 효과들로 이제 적용해 주셔야 돼요. 자, 울트라키 효과 적용했는데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여기도 약간 이런 외곽선 부분이 좀 남아 있죠. 그 세부적인 옵션은 매트 제너레이션 옵션과 매트 클린업 옵션 안쪽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 값들은 한 번씩 그냥 쭉 드래그 해보시면은, 값들을 드래그 해보시면은 어떤 값들인지 딱 눈에 보이니까 쓱쓱쓱쓱 그냥 값 수치를 그냥 변경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저는 지금 매트 클린업 옵션에서 초크, 소프트, 컨트라스트 요 세 가지 옵션만 조금씩만 조절을 해줬더니 깔끔하게 조절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이제 머리 부분에 막 파란색 남아있던 게 되게 거슬렸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나오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 크로마키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크로마키 작업을 하는 총 4가지 효과를 써봤는데, 우리가 프리미어를 이제 CS5 이상 버전을 쓰시면요 다른 효과 전혀 알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울트라키 효과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이펙트를 다 설명드린 이유는요, 자, 지금 위에 있는 블루스크린 키, 컬러 키, 크로마 키, 이 효과는 울트라키라는 효과가 있다면 다 필요 없는 효과들이에요. 그쵸? 다 쓸데할 없는 효과들이에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자, 프리미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배울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런 중복되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 효과들과 이제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이제 결과물의 느낌도 비슷하고 조금씩 옵션만 다른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CS2 버전에서 블루 스크린 키 효과밖에 없었다. 뭐 실제는 뭐 그때 칼라키 크로마키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전 버전에서 CS2에서 블루 스크린 키 효과밖에 없어서 그때는 블루 스크린 키 효과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최신 버전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CS6 버전에 와가지고 걔를 열었는데 이 블루 스크린 키 효과가 아예 사라져 버려 있으면은 이 크로마키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울트라 키 효과 다시 적용해서 색깔 다시 빼고 수치 맞춰주고 그 작업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전 버전과의 그냥 호환성을 위해서 그 중복되는 효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효과들은요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이제 배우면서 몇 가지 효과들을 써볼 거예요. 그냥 중요한 몇 가지 이펙트들을 쭉 사용을 해볼 건데, 그리고 이따가 이 이펙트들 그냥 텍스트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 텍스트 파일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이펙트는 프리미어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나중에 사용할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애프터 이펙트 써보시면 또 여기서 이런 효과들이 있구나, 요건 어떻게 적용하는 거구나, 이제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는 모든 효과를 다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뭐 이런 효과만 필요한데 이런 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효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그런 게 있으시면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지 않은 효과들에 대해서는 자,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긴장을 있겠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여기에는 뉴스 배경을 갖다 놨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기억해 다른 봐주세요. 배경 앞으로 열심히 같은 것들, 하겠습니다. 사진을 갖다 그리고 놓으셔서 그 약간 리플로 움직임을 일본의 주셔도 되고, 문화나 약간 모든 거 슬러 있잖아요. 지나가는 느낌을 주셔도 되고,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전혀 다른 영상을 갖다 놓으셔서 영상을 합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런 기능이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자, 이 영상을 가지고 영상에 모자이크를 한번 씌워볼게요. 영상에다가 얼굴 부분에 모자이크를 한번 씌워볼게요. 자,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영상 뒤쪽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자, 앞에 했던 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앞에 했던 거 크로마키 작업은 일단 해놓으신 거 나중에 보고 참고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주시고, 뒤쪽에다가 뭐 시간 어디다 두시는지 상관없어요. 갖다 놓으시고 타임바는 그 위에다 올려두시고, 타임바는 그 위에다 올려주시고, 자, 모자이크를 한번 씌워볼게요. 자, 이렇게 얼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모자이크를 여기다 씌워주도록 해볼게요. 자, 모자이크 효과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펙트 창에 아까 전에 우리 비디오 이펙트 폴더, 그 안에 폴더 들어와 보시면요, 스타일라이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스타일라이즈 폴더, 비디오 이펙트 안에 스타일라이즈, 그 안에 보시면 모자이크 효과가 있죠. 스타일라이즈 안에 있는 모자이크. 자, 모자이크 효과를 동영상에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영상 전체가 이렇게 블럭화가 됐죠. 모자이크 처리가 됐죠. 자, 얘 옵션들을 조절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펙트 컨트롤 창. 자, 들어와 봤더니 모자이크 효과에는 호리존탈 블럭, 가로 폭의 블럭 개수, 가로 블럭 개수와 버티컬 블럭, 세로 블럭 개수, 그리고 샤프 컬러라는 각각의 픽셀의 요 네모난 사각형들의 색깔을 선명하게 해주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호리존탈 블럭, 버티컬 블럭, 그리고 샤프 컬러.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이 얼굴 부분을 동그랗게 잘라주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모자이크를 씌우는 기능이 얘한테는 없어요. 자, 그럼 얘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자이크 효과는 그대로 씌워 두시고요. 자, 얘를 영상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잘라주려고 그래요. 자,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로 잘라주는 건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는 또 다른 효과를 사용을 해줘야만 해요. 제너레이트라는 폴더 들어와 보시면은 서클 이펙트가 있어요. 서클 효과. 제너레이트 폴더 안에 있는 서클 효과. 비디오 이펙트 폴더 안에 제너레이트 폴더 서클 효과. 자, 혹시 위쪽에 뭔가 검색어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요, 폴더들을 열어보셔도 효과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직접 이 폴더를 열어서 찾으실 때는 위에 있는 검색어 입력하신 거 있으시면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서클 효과 찾으셨으면은 이 영상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적용을 해주시면 이 영상이 그냥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바깥쪽 검은색, 안쪽에 흰색 동그라미. 바깥쪽의 검은색은요, 투명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상이 그냥 동그랗게 떠 있는 동그라미 하나로 바뀐 거예요. 이 동그라미 하나의 모양으로 그냥 변경이 된 거고요. 일단 서클이라는 효과를 봤더니 서클 효과 앞에 요런 아이콘이 매달려 있죠. 아이콘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모션이라는 속성 앞에 요 아이콘이 있어서 모션 이름 클릭하고 화면에서 요거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기억하시죠. 서클이라는 효과의 이름을 클릭하시면요, 이 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센터라는 값을 화면에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직접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서클 효과의 센터라는 값, 원의 위치 값이죠. 센터 값. 이 이펙트 안에서 센터의 값으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자, 근데 요 위치고 나발이고 지금 얼굴 보이지가 않으니까 뭔가 작업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서클 효과 적용했더니 영상이 그냥 아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운드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귀엽게 봐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영상만 그냥 동그라미로 강제 변경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제일 밑에 블렌딩 모드라는 옵션이 있죠. 블렌딩 모드. 자, 요거 열어보시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던 블렌딩 모드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보이는데,
뭐 애드, 멀티플라이, 스크린, 오버레이 이런 옵션들은 다 뭔지 아시죠? 이런 것들을 뭔지 다 아시는데, 자 여기 우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는 못 보던 게 하나가 있어요. 스텐실 알파라는 옵션. 스텐실 알파 얘를 적용을 해주시면은 자 원형 모양 안에만 영상이 남아있게 돼요. 스텐실 알파라는 블렌딩 모드. 되셨나요? 서클 효과 적용하시고 제일 밑에 있는 블렌딩 모드 옵션 스텐실 알파 해주시면은 원형으로 영상이 잘려나가죠. 사실 요걸 원한 건 아니죠. 네, 우리 원 모양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영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자, 하지만 한번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센터의 값을 잘 조절해가지고 센터 값을 잘 조절해서 얼굴 부분만 딱 남아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클 효과에서 레디우스라는 값을 조절해서 얼굴 요 크기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얼굴 크기로. 자, 일단 얼굴에다 모자이크 씌우는 작업은 됐어요. 나머지 영상은 다 잘려 나갔지만, 자, 이 다음에 이 영상을 한 트랙 위로 올려줄게요. 비디오 2번 트랙으로 이동. 자, 오디오는 뭐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오디오도 이동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영상만 일단 비디오 2번 트랙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디오 1번 트랙에다가 이 영상의 시작점 똑같이 맞춰서 프로젝트 창에서 블루스크린 스튜디오 영상 한 번 더 갖다 놓을게요. 자, 시작점 종료 지점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타임라인을 한 번 더 갖다 놓을게요. 되셨나요? 자, 지금 얼굴에만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 만들어졌죠. 아,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자, 귀엽게 봐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줬는데, 자, 프리미어에선 요게 끝이에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장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모자이크 형 밖으로 머리가 삐져나가죠. 네. 이렇게 삐져나갔을 때 이 센터 값의 키프레임을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의 얼굴이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에다가 센터 값의 스탑워치를 한번 켜주고, 자, 얼굴이 제일 밑으로 내려간 순간에다가 얘 내려간 위치까지 이 센터 값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 모양을 보시려면은 다른 모드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블렌딩 모드를 다른 모드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다시 올라오는 위치에 맞춰서 센터 값의 위치를 다시 변경해주고, 또 막 움직이는 거를 일일이 따라가 주시는 키프레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적용한 걸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귀엽게 봐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라 움직이죠. 되게 불편해요. 지금처럼 이제 그냥 고개를 잠깐 숙였다가 일어서는 동작만 있기 때문에 몇 번 작업을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이 막 이리저리 싸돌아다니고 막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특히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 가면은 이제 모자이크 형도 커졌다 작아졌다 또 반복이 돼야 되겠죠. 요 뭐죠? 레디우스 값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것까지 막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프리미어에서는 요걸 다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동영상이 가진 요 움직임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 얼굴이 막 이동하는 경로, 사람이 막 움직이는 그 움직임 같은 거 다 추적해가지고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영역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애프터 이펙트 때 다시 작업을 해보고, 방식은 그때도 똑같아요. 아래 원본 영상, 비디오 1번 트랙에는 아래 트랙에는 원본 영상 하나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원형으로 잘려나간,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되어놓고 원형으로 잘려나간 영상이 하나 더 위에 딱 두 개가 싱크 맞춰져서 붙여져 있는 상태로 합성을 해주시는 요 방법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간단하죠. 모자이크 적용해서 모자이크 처리해 놓고, 서클 효과 적용해서 옵션 조정해서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씌워주시고, 그리고 아래 트랙에 원본 영상 하나 더 갖다 놓으시고, 네, 이거 한 번만 작업을 해볼게요.